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59년 만에 4차 추경, 나라 국감 비어가고 빚폭탄 천조시대, 국가신용등급 하락 경고선인 2023년 46%는 이미 넘겼다. 내년 50% 넘고 2024년도 60% 돌파 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초토화, 이젠 생존이 문제다. 가계매물 5배 급증하고 공짜로 쓰세요. 쌓이는 공짜 매물, 경매 쓰나미 나온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초토화, 이젠 생존이 문제다. 자영업 점포 매물 5배 급증, 권리금 포기 속출, 쌓이는 공장 매물, 경매 쓰나미 온화. 자, 59년 만에 첫 4차 추경, 지원금 선별 지원에도 850조 빚폭탄, 4차 추경 지원 대상 선정 논란은 불가피하다. 쓸 것 많은데 나라 국가는 비어간다. 재정적자 역대 최고다. 신용등급 하락 압력. 자, 피치 경고가 무색한 국가 채무 등급인데요. 나라빚 천조시대가 그야말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는 2023년 말까지 46%일 때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50% 돌파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59년 만에 첫 4차 추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금 선별 지원해도 이제 850조 빚폭탄은 이제 불가피한데요. 자, 국가 채무 850조 육박, 지원 대상 선정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주중 구체안 발표되고 자영업 저소득층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집합 금지 업종 우선 지원하고 폐업 입증 놓고 잡음 우려가 있다. 자, 2차 재난지원금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급 결정으로 결정났습니다. 선별 지원으로 대상과 지급 총액은 좀 줄었지만 빚폭탄은 그야말로 피할 수가 없는데요.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하게 되고 미래를 빚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같은 해 4차례 추경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이르고 사상 최초인 편입니다. 추경이 법에 명시된 건 62년부터고 5차 개헌을 통해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부는 국회에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그만큼 추경은 헌법에서도 극히 예외로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한위기 때도 추경은 단 2회뿐이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이제 4차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제 9월인데요. 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 원 중반대로 윤곽이 잡혔고, 자, 민주당은 4차 추경은 피해 계층에 대한 부분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 발행을 등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제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보다 대상 인원은 줄었고, 그 대신 1인당 가구당 지급 금액은 1차 가구당 최대 100만원보다는 올리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더 차등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1차, 2차를 비교해보면, 이제 1차는 이제 전 국민을 지원했는데, 2차는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이고, 노래방, PC방 등 12개 업종 포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존 지원 혜택이 없던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동 돌봄 수요가 큰 부모, 비대면 통신비 부담이 큰 일부 국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원 취지는 이제 피해 업종 계층 선별이고요. 2차는 업종별 현금 지원하고 세금 감면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자, 1차는 12조 원대인데 2차는 7조 원대다. 대부분 국채를 발행한다라는 것입니다. 4차 추경에 따른 예산 국가 채무 비율의 변화를 보면은 2020년도 경제 성장률과 이런 게 대비해서 보면 4차 추경으로 인해서 기획재정부는 43.9% 국채를 예상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죠. 마이너스 2.2%면 44.9%, 45% 규모고, 마이너스 1.3%면 44.5%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근데 마이너스 2.2%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이러면 이번 주 2차 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제, 금융, 통신비 돌봄 맞춤형 추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국가신용기관 피치사는 2023년까지 86%일 때 신용등급을 하락을 경고한 바 있죠.
내년도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50%가 이미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4차 추경 올해 나라빚 850조 육박, 국가 채무 비율도 45% 급등.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이제 43.5%를 예상을 했는데 벌써 이제 45%로 이제 급등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45%, 43.5% 이미 이제 올해부터 이제 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예상치는 그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2023년도에는 60%를 초과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것이 60%. 대단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제 46%만 국가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이제 46%만 돼도 2023년도까지 46%를 돼도 이제 신용등급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경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것을 올해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국가 채무 재정 수지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4차 추경으로 845조, 그 다음에 내년도는 952조, 천조 시대에 이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4차 추경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는 840조를 넘어서 850조에 육박하게 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3.5%고 이것도 이제 성장률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최대한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고, 자, 마이너스 1.3% 수정 전망했고 이제 악화된다면 2.2%를 전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대규모 채무 비율은 45% 선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 37.2%였던 것이 1년 만에 7% 안팎 급등하는 진기록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거의 10%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도 국가 채무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래 연간 기준 최대폭 상승이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도 슈퍼 추경이라 불릴 만큼 대규모 추가 예산 편성했을 때 올라갔던 국채 비율 3%선을 3%의 배가 훨씬 넘는 그런 규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그런 사태를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국가 재정 운영 계획서 3차 추경을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을 46.7% 올라서고 2020년도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것은 이제 훨씬 더 추가하게 되죠. 하지만 7조 4차 추경,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성장 둔화 등으로 이 전망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은 50%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이미 이것은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4차 추경 지원 대상 선정 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매출 감소 등 피해 입증이 그야말로 쉽지 않겠죠. 대상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새 희망 지원금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4차 추경은 대상은 학습지 교사라든지 방문 판매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 이제 거론되고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하되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할 방침이 가능한데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돌봄 부담이 커진 초등학생 가구에 대해서 아동 돌봄 쿠폰과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2개의 고위험금 시설의 일부 업종이 우선 대상이고 정부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 인정이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 되었고 노래부 연습장, 뷔페, PC방, 대형 학원 등이 지원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12조 원가량의 자금이 남았는데 지원 대상 폭을 높이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재정 압박에 선별 지원을 택했지만 공정성은 논란은 불가피한 것인데요. 특고 등 고용 취약층을 보듬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피해를 입고도 지원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차별지율이라는 반발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논란으로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지급 대상을 놓고 공방이 격화된 상태고 이재명 지사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방침에 대해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간다고 꼬집으면서 선별 지원은 명확한 기준과 엄밀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죠. 집행이 추석 전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 등 극감의 정도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식을 적용한 방식인데 피해 증빙 여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차 추경의 긴급 보용안전지원금의 경우도 신청을 아직도 받지 못한 사례가 이제 적지 않다는데요. 문정부는 돈을 잘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더 쓸 생각만 하고 추경을 4차까지 하면서 사회주의화에 점차 길들여지고 있고 모두들 정부만 바라보는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민이 나라를 살릴 수는 있어도 국가가 국민을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초토화, 이제 생존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 9월 뉴시스 9월 5일자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가 7개월째 접어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계는 한마디로 초토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공장은 일감이 줄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자영업자는 줄어든 손님의 빈자리가 그야말로 넘쳐나고 있죠.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존 자체에 고비를 맞고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자, 협동조합 최기갑 이사장은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거의 스톱 상태라고 말했고 자동차 조선 등 용접 관련 일감이 줄어들면서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일감이 줄었고 제대로 돌아가는 공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체가 줄어든 일감을 버티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거나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감을 모아둔 뒤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업체도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 A 이사장은 아예 스톱이 될 것이라면서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전시행사 업계는 자, 벼랑 끝에 몰렸다는 분위기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한국 시행산업협동조합 나동명 이사장은 2월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몇 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장기화되고 있어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사장에 따르면 전시행사 관련 조달청 발주가 공식적으로 68% 줄었고 민간업체 일감은 80~90% 줄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폐업은 신고는 안 했지만 연락 두절된 업체가 꽤 많다고 현장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2단계 거리두기가 실내 50명, 실외 90명이 아니냐며 만약에 3단계로 격상돼서 10명이 이하로 제한된다면 10명으로 제한된다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이제 한 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의 직격당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고 이근재 외식종합중앙회 종로지구장은 자, 지난해 3일 동안만 만원, 2만원어치 팔았다면서 지난주에 특히 회사 근처에서 업소들은 초토화라는 것입니다. 이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문화가 거의 없어진 데다가 시내에 나오지 않는다. 만약 3단계까지 거리두기가 장기화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9 내지 11월이 고비일 것이라면서 이때까지 버티고 내년이 오면 살 수 있을지 알지 결정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공장 매물 경매로 쏟아지는 것이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공장 매매 경매 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1년 6개월 전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코로나의 자금난, 법원 경기 하반기 쏟아질 것, 공장 경매 땐 설비도 고철값도 못 받고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자, 원료 매입 수입부터 내수 수출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위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단시간 안에 해결될 돌파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 매물 경매로 넘어가야 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일반 매매를 통해 공장이 거래되면 공장이 사용하는 기계 설비도 어느 정도 값을 매길 수 있지만 경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공장을 경매로 넘길 때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기계는 고철로 처리되기도 해서 부채가 남은 상태에서 기업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반 정도 일반인도 확인할 가능하고 공고가 뜨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침체가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원자재값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제조업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면서, 자, 2020년은 코로나 충격이 더해져서 자금난이 공장 매물로 나오고 있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경매 시장이 대량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은 지금 생존을 해서 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자영업 점포 매물 5배 급증, 권리금 포기 속출, 전국 51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가입한 네이버 최대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매물 장터에서는 지난 8월만 해도 1363건의 매물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 264건보다 5배 많은 규모고, 코로나 확산이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6월과 7월에도 점포 매물이 1000건 정도 됐지만 8월, 10월 이후 제약성이 빨라지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영업자들의 목숨과 같은 점포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점포는 목숨이죠. 자영업자 매물이 이제 점차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달은 이제 1000건, 1000건이었고, 7월 달은 1040건, 8월 달은 1363건인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매물로 나온 대부분의 점포는 치킨이라든지 피자집, 한식, 중식, 등 음식점이고, 여기에다가 술집이라든지 옷가게, 노래방, PC방 등도 이제 매물로 등장하고, 점포는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임대료 할인, 재고 무상 양도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며 매물로 내놓은 것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높게 부르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자 월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권리금도 필요 없으니 그냥 점포 자리라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회복될 기미라도 보여야 버텨보겠지만 지금은 가게를 팔거나 폐업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점포 매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가격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또 기업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창업이나 새로운 기업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